전 세계 CCTV가 네.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예요? 네, 한 7억 7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CCTV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엿보거나 감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CCTV를 보고서 해상도 낮은 비디오 영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CCTV 기술이 지능형으로 바뀌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서 혹시 테러리스트는 아닌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눈동자만 가지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게 저 너무 신기한데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지만 살짝 조금 무섭기도 해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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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CCTV입니다. 최근에 수술실 CCTV 설치가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CCTV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CCTV를 부르는 별명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3의 눈, 서드 아이, 네. 뭐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직관적으로. 근데 사실은 CCTV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세요, 혹시? 캠퍼스 커플? 아니, 캠퍼스 커플 TV. 캠퍼스 커플 TV. CC 그거 아니에요? 신박하다. 아니면 신박해. 모르겠다. 그 책이죠? 답은 제가 아는데요. Closed Circuit Television 약자예요. 그래서 폐쇄회로 TV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CCTV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처음 생겨난 건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네. 그 대부분의 기술들이 주로 전쟁 중에 나왔는데 네. 1942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이제 로켓 발사 시험을 했는데 로켓 발사 시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위험하니까 그 로켓 발사 시험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게 CCTV라고 합니다. 이제 요즘처럼 공공안전 분야에서 CCTV를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미국의 뉴욕 경찰이 뉴욕 시청 인근에 CCTV를 설치한 게 최초의 공공안전 분야의 CCTV였다라고 하고요. 1980년대부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유소나 마트 같은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에도 CCTV가 조금씩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 언제부터 그러게요.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 그러니까 1971년부터 CCTV가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곳에 설치가 되었냐면 서울의 주요 교차로 12곳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한 게 우리나라에서 CCTV가 처음으로 도입된 역사입니다. 야, 생각보다 더 오래됐네요. 빠르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CCTV. 이쯤에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와 함께 계속해서 CCTV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거 괜찮으려나? 빨리 여쭙고 싶다. 예, 들어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일단은 손소독부터 하시죠. 체온도 한번 재겠습니다.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집에 CCTV 설치하셨습니까? 설치했다가 지웠습니다. 왜요? 저희 사실은 강아지들 키우고 있는데 우리 외출했을 때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라고 해서 이렇게 거실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일한다더니 소파에서 누워있네? 네,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잠깐 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들통이 나버려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설치를 잘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CCTV 꼭 필요하다? 또 그렇진 않다. 한국에서는 꼭 필요하다.
범죄의 증가율,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CCTV가 적절적소에 설치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CCTV 설치 필수 장소 탑3가 있다면 어딜까요? 그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고 맞아요. 또 킥보드도 많이 다니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좀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한적한 길들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항상 그곳에서 범죄들이 일어나고 CCTV 사각지대들이 아직 여전히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한 데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함께 벙커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생존자 최양석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어요. 멋있네요. 국정원 요원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국민대 사회학과의 최양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요즘은요, 정말 고개만 돌리면 CCTV가 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CCTV 강국 맞죠? CCTV 강국이라는 게 정말 칭찬이 될지 또는 반대가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디지털 강국, IT 강국이라고 하면 네. 칭찬이 되겠지만 그렇죠. CCTV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엿보거나 감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CCTV가 네.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예요? 네. 그거 누가 세봤죠? 네, 영국의 어떤 그 연구 단체에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한 7억 7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7억이 넘는데 전 7억 7천만 세계잖아. 개인데?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면은 10명당 한 명꼴로 네. 거의 CCTV가 있는 많은 거 거잖아요. 많은 거죠. 그 중에서 4억 개가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알겠다. 네, 그렇죠. 중국. 그렇죠. 4억 개가 중국에 있고요. 수도인 북경에 네. 거의 115만 개가 이렇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구나. 15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국을 따져 보면은 한 13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CCTV가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블랙박스 진짜 없는 차가 저희는 없잖아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다는 거를 되게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뭐 네. 옵션으로 달려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금지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내가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군가가 나를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오. 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의외다. 독일은 아우토반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블랙박스가 금지라고? 그러니까 아우토반도 그렇잖아요. 속도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이 스스로 어디까지가 나의 선인지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유의 나라구나.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자동차 수가 거의 2,400만 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그 133만 개 CCTV 이외에 2,400만 개 정도의 CCTV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진짜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CCTV의 숫자 우리나라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CCTV에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 키워드 토크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911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911인데요. 911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게 맞겠죠. 네. 2001년에 발생했던 이 사상 최악의 테러.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테러에서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진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은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사생활 보호나 인권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딱 벌어지고 이 사생활 자유 이런 것들 다 삶이 유지된 다음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또는 범인을 착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9.11 테러 이후에 CCTV가 미국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면 이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지지 여론을 많이 획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CCTV 설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낙 또 범죄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니까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집안에서 저를 이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위해서라면 24시간 나를 누군가 지켜본다.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은 CCTV 지몬미. 그렇지 카메라한테 미안하지만은 지몬미. 네. 아니 근데 진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외국 가서 뭐 여행 중에 셀카만 찍어도 보자고 막 그렇죠. 나 찍은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나 셀카를 찍었는데 거기 뭐 찍지 않았어요 방금? 그걸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맞아. 굉장히 민감하죠. 있지. 네. 근데 실제로 미국 뉴욕 맨하탄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율이 좀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는 CCTV 숫자가 13대밖에 없었대요. 10세대. 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인 2004년에는 무려 600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999년에 이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학교 내 공공장소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여기저기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네. 실제로 CCTV를 많이 설치한 효과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에 테러 용의자를 잡는 데는 7년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는 9.11 전이니까. 근데 이제 CCTV가 많이 설치되고 난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는 CCTV를 활용해서 나흘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효과를 보고는 있는 거죠. 사실 그 CCTV를 보고서 그냥 해상도 낮은 비디오 영상이지 아이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2001년 7월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거리에서 일반인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도입이 되었어요. 이 지명 수배자의 얼굴 부위를 80개의 인식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 중에서 지명 수배자와 똑같은 사람이 발견이 되면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해상도 낮은 지나가는 영상을 그냥 레코딩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우와.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는 용도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만은 살짝 조금 무섭기도 해요. 이제 어디에서든 약간 좀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요. 제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 레코딩 기록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다 통합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CCTV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그러면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 영화를 보면 범죄가 딱 발생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CCTV 찾아봐. 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이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그 경찰들이 그거 경찰들이 CCTV를 해서 밤새도 계속 밤새서 네. 돌려보고 네. 잠깐 거기 네.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파일만 딱 넣으면 이 딱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능형 CCTV 있으면 범죄 소탕 문제 없겠어요. 요즘에 또 너무 흉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맞아요. 막 전자발찌 끊고 막 도망가서 사람 막 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잡아주는 이런 지능형 CCTV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1조 정도가 아니라 100%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기술이면? 일단 통계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2014년에서 19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CCTV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착출한 그런 사례가 거의 한 11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비하면은 19배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2021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CCTV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또 범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경찰관님들도 대단하시지만 CCTV도 CCTV 반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수사반장 CCTV님. 절도범 잡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마약사범도 잡아냈다고 하고요. 올해 5월에 한 골목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던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죠. CCTV 통합 관제 요원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CCTV가 없었다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 연쇄살인마 강호순 아시죠? 네, 알죠. 한국 사회에서 끔찍한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요. 강호순이 7번째 희생자였던 여대생을 납치해서 끌고 갔을 때 그 자동차의 번호판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어요. 네. 알고 그게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것이고요. 또 강호순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다 엄청나게 부인을 했는데 이 동선을 파악한 것도 CCTV였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자를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빼박 증거죠. 그치. CCTV면. 맞아. 근데 사실은 범죄는 제가 좀 이게 시간이 짧아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과연 예방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 인가라는 약간 의문은 조금 들거든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제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능적으로 주변을 좀 살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가 있으면 멈출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다. CCTV 때문에 범죄자 검거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인정이죠. 그런데 이 도처에 널려 있는 CCTV가 과연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인가? 좀 그나마 줄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럴까 과연? 우발적 범죄. 팍 하고 나서 CCTV 있었네지. 아니 보통의 경우에는 누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있긴 있네.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의 국가에도 기게스라는 목동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목동의 경우가 투명해지는 반지를 찾고 이걸 딱 끼면 투명해진 다음부터 범죄를 또 막 저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반면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로 그 반대 케이스를 증명한 예도 있습니다. 바로 워칭 아이 이펙트라고 해서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한 실험인데 특히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돈을 내고 마셔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자기가 있으면 내고 싶은 만큼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돈 안 내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냥 마실래. 그래서 거기다 눈을 딱 붙여놨더니 갑자기 돈을 내는 사람들 숫자가 2.67배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눈 모양일 뿐인데 누가 날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네.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통계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공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같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약 26.6% 감소했다고 이야,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 중에서 88.9%가 CCTV를 설치하면 범죄가 예방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힘을 또 얻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CCTV 한 70% 정도는 최근 5년 동안에 빠르게 설치된 그런 CCTV입니다. 어쨌거나 중국이 CCTV 최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강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CCTV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덧붙이면은 CCTV가 재난 예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네. 그 강원도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큰 산불이 네. 났었잖아요. 고성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가 CCTV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를 빨리 집중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면 전체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결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아, 진짜 좋은데. CCTV 만세! 이게 맞나? CCTV 만세!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처럼이거든요.
그러면 지능형 CCTV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처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단순히 보는 것만의 기능이 아니고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것을 위험으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파도가 지금 이상하다. 이거 해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람 경보를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제3의 눈,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자, 이 지능형 CCTV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역 근처에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예. 그 무인 편의점에 달려있는 지능형 CCTV는 약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편의점 안을 배회해요. 그러면 뭔가 수상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지능형 CCTV에는 그런 패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 편의점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고 있거나 어. 아니면 난동을 부리고 있거나 그러면 그 지능형 CCTV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조금 저로서는 불편해요. 왜냐면 저 야식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엄청 고민할 새벽 수 있긴 2시에 하죠. 편의점 가서 한 10바퀴 돌거든요. 그럼 나 신고 나가는 건가? 내가 뭘 살려고 배회하는 행동이랑 정말 범죄를 저지르려고 배회하는 행동을 생각보다 잘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심층학습이라고 부르는 딥러닝이 적용이 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메커니즘 흉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지능형, 네, 지능형 CCTV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CCTV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롱용자입니다. 오늘은 감시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주변을 기웃거릴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 어머. 지켜보고 어머, 있어. 무서워요. 옷도 미키마우스처럼 입고 와가지고 사람 무섭게 하시네. 미키마우스? 자, 그러면 문제 아, 예. 바로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G사의 지도 프로그램 네네. 굿땡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코로나 시국에도 이걸로 이제 랜선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프랑스 정부는 이 지도를 이용해 탈세범을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지도에서 무엇을 봤길래 탈세범까지 잡을 수 있었을까요? 고급 자동차.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네. 그럴듯했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안 무슨 하려고. 소리야, 이 사람 정말. 그래서 같았는데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작은 보석 같은 것도 본 거예요. 버스가 뭔지는 알아요? 잠깐 지금 깔아볼게요. 뭘 지금 다 해볼게요. 아니 그 땅 관련돼서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땅에다 건물 지어놓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잡아낸다.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 선이 맞아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 근데 비슷해요. 그 경로야? 네, 그 경로예요. 이 프랑스에 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치로운 그런 거 하거든요. 요트 사고서는 요트에 대한 돈을 안 냈다. 요트세 뭐 이런 거. 비행기. 아닙니다. 요거 비슷하게는 가는데 또 이상한 방향으로 틀고 있으면 지금 엄청난 힌트를 주셨어요. 정답. 성을 지었어. 성을 왜 지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중세시대야?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한다길래.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요. 별장 맞죠? 별장을 짓고. 근데 잘 가고 있어. 거기 그쪽 방향 맞아요. 아니 근데 성이 별장이잖아. 아니, 성을 왜 짓냐고 자꾸.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걸 왜 우리 보고 맞추라 그래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맞춰요. 자, 땅, 집, 별장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정답이 인정해주는 저는 요거를 비행기 집에 타요. 가지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풀장. 정답입니다. 나 아까부터 수영장 생각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말하든가 그러면. 저는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진짜 어젯밤에. 아니 이거 어제부터. 자 정리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장 박사님 풀장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재미없다.
뭘 재미없다. 그러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코너가 마당에 수영장이 생기면 어디서 큰 돈을 벌었겠구나 하면서 막 그렇죠. 이렇게 덮친다는 거죠. 근데 또 예. 프랑스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세범 아닐까요? 자, 이 프랑스에서 네. 수영장 소유자들은 연간 500유로를 재산세와 지방세에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수영장을 증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하면 이제 에펠탑 바라보면서 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수영장 건설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프랑스 당국 굉장히 곤란에 처해서 G사와 손잡고 위성사진들을 이 토지 등록부와 대조해서 탈세범들을 족족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 지금 우리 같이 여행 떠나보자. 니네가 가고 싶은 데를 G어스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봐 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을 이렇게 찍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약간씩 이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보면은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자, 카메라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고 있고, 사실 그 2006년에 이미 뉴욕 타임스에서 앞으로는 이 G사가 여러분의 거주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런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우리나라 그 로드뷰에도 제 지인들 찍혀 있고 그래요. 진짜로. 아니 본인이 로드뷰 여기 찍어보면 나 나온다 이러고 자랑하면서 보내줬었어요. 재밌긴 한데 약간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렇긴 프라이버시가. 하죠. 예, 수영장 어제부터 생각했는데 오늘 까먹었잖아. 이게 예. 지나가고 나서 내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인드사이드 바이어스라고 뇌과학 심리학에서는 내가 알았는데라고 지나가고 진짜 나서 어제 돌아보면 다 알 것 같은 생각.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22살 안드레아 꼴로네타 씨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 이 모양 타투를 했는데요. 이 타투를 본 그의 부모님은 매우 당황하면서 충동적으로 인생 좀 살지 말라라고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안드레아가 왼쪽 팔에 새긴 이 타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코로나 그 모양. CCTV. CCTV 모양 여기다 그리고 코로나 모양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돌기 이렇게. 근데 코로나 타투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예. 그 감시사회라는 키워드와 맥락이 닿아 있는 퀴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인공위성. 뭐 있어? 눈. 눈알. 눈 타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귀찮은 거. 선생님 퀴즈 좀 잘하시네요. 배터리 나가면 이거 못해요. 충전. 그럼 밥도 못 먹습니다. 잘하신다. 그만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밥도 못 먹어. 그 친구는 핸드폰 없어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 아주 가능. 그럼 멘트를 나 알아. 했나? QR코드.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완료했다라는 이 QR 코드를 이 친구가 여기다 이제 새겼대요. 괜찮은데요? 근데 큐어코드? 나쁘지 않잖아. 이제 매번 우리 이거 꺼내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딱 해서.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벌써 QR코드를 이렇게 찍고 다닌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그러니까요. 가고 엄청 있어요.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안 찍으면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또 안 찍는 사람들 보면은 저희가 또 뭐라 하기도 하죠.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 조그만한 그 문양 안에 저희의 뭐 연락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느 식당에서 누구랑 만났는지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QR코드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요. 아까 문신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전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양 그대로 여기에 그러네요. 문신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QR코드 찍는 걸 내가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그림 그려보면 그 사람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네. 곳에 가서 막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 QR코드를 막 들이미는 거지. 그렇지. 편안함을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의외로 이렇게 그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큰 기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안드레아 이 친구는 저기 백신을 맞았다라는 걸 했네요. 백신 맞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이랬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 타투, 이 문신에 관련된 또 다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그 래퍼 우원재 씨 있어요. 네네네네. 그 친구는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그 문신을 했대요. 그래서 팬들이 보고 거기다 돈 보낸다는 거야. 나 그 문신이나 해야겠어. 여기다가. 다음 문제 아, 또 나가겠습니다. 있죠? 그래, 나 없을까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 기자는 자신의 하루 이동 동선 내에 설치된 CCTV를 파악했는데요. 오전 8시 집 공동 현관부터 오후 7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이 기자가 파악한 와, 그걸 내가 어떻게 CCTV 알아? 수는 총 몇 대일까요? 그래, 257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와 진짜 이렇게 많나? 257대보다 아니,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자, 업앤다운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요 이건 업앤다운 어려우니까. 게임. 자, 257 57대. 업. 이게 업이야. 진짜 많다니까? 500. 다운. 아, 200. 아니, 이 사람은- 257보다 높다고요. 아, 이 사람 진짜 게임을 이 업앤다운 348대. 348대 348대. 다운. 324대. 다운. 322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다운. 310. 그만하라고. 네, 한번 기회를 323. 다운. 322보다 다운이라고 아니, 이 했잖아요. 사람은 게임의 룰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뱉고 싶은 숫자를 뱉고 315대. 이번 주에 로또 샷을 해야겠어요. 정답입니다. 재미없어. 진짜. 이래저래까지?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이 코너 없애요. 로또 사세요. 뭐야, 이게. 로또 이 사. 코너 없애. 자, 정답은 315대였습니다. 중복 촬영, 건물 내부, 차량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600이 넘는 CCTV 대수가 나왔대요. 진짜 많다. 근데 이 기자님께서 CCTV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화장실 안이 유일했다라는 게 이 취재의 비화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힌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섭지만은 정말 이 감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CCTV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감시 사회의 사실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큰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매일처럼 입력하는 검색, 내가 사고 싶은 물품,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페이스북에 나의 좋아요, 어떤 누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되어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네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 누가 나를 감시하겠어? 라고 하면서 난 이거 이용하는 게 난 편한 걸?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게 어쩐지. 우리의 삶 자체가 1분 1초 이 감시되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재밌었습니까? 아니요? 한 문제도 못 아, 맞추셨잖아요. 진짜 재미없어. 네. 저는 진짜 어차피 이건 오늘은 편집 아니 오늘 꼭 나갈 두 겁니다. 분이?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빅브라더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빅브라더였는데요. 저는 이번 키워드는 감이 좀처럼 안 오네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소설 문학가를 꿈꾸던 학생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소설이 있어요. 조지 오웰 씨의 1984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암울한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게 약간 좀 그 중이병 걸려서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설 1984 소설에 보면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래 세계 얘기인데 네. 정부가 이 거울처럼 생긴 이 텔레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낱낱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는 이 거대 정부가 빅 브라더였습니다. 통제를 무서워요.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들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사고 싶은 물건 막 검색을 했는데 다음날 그 물건 사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거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물건 광고창이 떠오르는 맨날 거. 그래요. 그거 아마 굉장히 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이거 운동화 살 때가 새로 되지 않았나 이거 생각하는데 갑자기 운동화 맞아요. 진짜. 딱 뜨는 거야. 그렇죠. 그 이야기는 기자님의 소비 패턴, 주기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전 지금 최근에 충격 먹었던 게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필수품 이러더니 뜨는 게 휴대용 요강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하루 종일 뭐 움직이고 다녀도 필요한 물건 뭐 이렇게 나와서 나 이거 아직 쓸 때 되지 않았는데 아니 동선 띄워놨으니까 이렇게 막 멀리 다니는 정보로만 사람이면 다닌다는 게 네. 혹시 다른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아, 자주 들죠. 제가 이제 운전을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네. 범칙금에 날라오고 거기 그 사진을 보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다른 운전자가 제공한 사진이.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자동차가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고발을 했고 제가 벌금을 이제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더 운전을 하고. 그거 어디다 신고해요? 그 굉장히 간단한 또 스마트 그 앱이 있습니다. 그거 뭐 국민신고 앱에 국민신고.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 돼가지고 아, 이렇게 신고하고 하더라고요. 싶었던 적이 진짜 많은데 어디 다니는지 몰라서 못했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CCTV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 약간 화장도 좀 고치고 하고 싶은데 CCTV가 나를 뭔가 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통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막 코도 파고 막 어머나. 이러고 있는데 맞아. 많이 CCTV가 다르시네요. 보고 있다는 네. 생각은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품위를 지키실 줄 아는 분이네. 용주 씨 제발 좀 지켜달라고. 아이, 그럴까? 이제 지킬 때 됐어요. 예, 네. 어쨌거나 뭐 누군가가 CCTV로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매장이나 이런 데 사장님들이 직원들 감시하는 것 맞아, 맞아. 뉴스에도 있어. 많이 났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아니 그리고 맞아. 최근에는 약간의 그런 범죄로 활용된 사례도 있잖아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있는 그 펫 감시용 예, 자기 핸드폰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이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감시하다가 이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한 공공 목적과 범죄의 약간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빅브라더 이야기를 할 때는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 차원에서만 머물렀어요. 네.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을 엿보고 감시할 기술이 등장할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문제 같아. 등장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기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에 이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스몰 브라더스, 작은 브라더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사실 이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논란이 더 심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데모까지 하면서 백신 안 맞겠다 또는 나를 감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리에 나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보도가 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섬뜩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맞아. 우리들은 이 사람의 그 역학조사를 하면 어디를 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프랑스의 시민들은 난 저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방역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모든 정보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오히려 네. 생각을 했다고 하죠. 사실 작년에 저 이태원에 이제 그 확진자 등장을 했을 때 프랑스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네. 한국 정부는 이런 QR코드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을 하는데 개인정보 노출이 막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뉴스 패널들이 에이, 농담이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기자가 프랑스 특파원이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이태원 거리에 나이트클럽 앞에 와 있는데 손님들이 QR코드를 다 찍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것도 연출이지 진짜?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이후에 프랑스가 엄청난 위험에 빠졌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바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QR코드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절묘한데 네. 이제 그 계기가 되었던 게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이사회 위원장인 안드레아 엘리네크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팬데믹 국면에서 방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네. 전향적인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네. 그러자마자 발표한 다음 날 독일과 이탈리아는 확진자나 의심 환자의 휴대폰을 추적해서 과거 동선을 파악하고 또 격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조금 침해가 되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능형 CCTV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 얼굴도 막
인식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이 얼굴을 인식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아요. 진짜 지능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잘 인식을 못해요. 중국 CCTV 그 시스템이 엄청 촘촘하지 않아요? 이름도 따로 있다고 네, 들었던 것 이제 같은데. 그 텐왕이라는 건데요. 하늘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와. 하늘의 그물을 딱 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안에서 그 안에 촘촘하게 쳐다본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리에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들이 있대요. 진짜로? 이 안경은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들이 24시간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가 출시됐다가 맞아요. 그걸 취소했던 이유가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래스에 인지가 되고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거 싫다. 구글 글래스 쓴 사람은 아예 레스토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흥미로운 건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경찰이나 치안에 이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앞으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감시 효과가 얼마나 더 증폭이 될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휴지를 버리거나 무단횡단하면은 딱 경찰의 스마트 렌즈로 딱 보면은 누군지가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에 누구 위반하지 마세요라고. 강양구시 길거리에 침뱉지 우와, 마세요. 끔찍하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상상이 아닌 게 2017년도에 영국 언론사의 한 기자가 자기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한테 자기를 찾아보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CCTV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나 어디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말 7분 만에 CCTV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7분? 그게 이제 2017년이니까 지금은 뭐 한 3분으로 훨씬 더 이렇게 단축돼. 1분 안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진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뭐 도입이 됐다라고는 뭐 말씀들은 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 불안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CCTV 중에서 날아다니는 CCTV가 있죠. 드론에 연결돼. 네. 뉴스에 났었잖아요. 그거 네. 어디 집 촬영하고 막 네. 이런 아파트. 구석구석. 네, 프랑스에 굉장히 그 관광지로 유명한 니스가 있는데요. 네. 사람들을 이제 나오지 못하게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숨어 있는 바이킹 앞에서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스 시장이 너무 화가 나서 드론을 띄워버렸습니다. 그 백사장에서 몰래 춤추고 놀고 있는데 드드드드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당신은 지금 방역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도망을 가도 얘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받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국가를 상대로.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것은 인권 침해다.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판결을 해서 프랑스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뺏으면 있었습니다. 되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그렇죠. 오 진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제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능화하고 발전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을 또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데 이게 뾰족한 답이 없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앞으로 신기술을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안전의 방점을 찍고서 이용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 균형점을 우리 사회가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감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이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게요. 네, 오늘은 이 생존 키트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열어보도록.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CCTV? 네. CCTV 들어있을까? 뭘까요? 또 거꾸로 여는 거 아닐까요? 또 거꾸로 열었어요. 참. 네? 이거 스티커. 이게 왜? 왜 어떤 의미로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교수님? 공부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출장 같은 데 가실 때 네.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하시잖아요. 네. 뭐뭐뭐 와이파이 프리라고 딱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누르시겠어요? 안 누르시겠어요? 누르죠. 당연히. 공짜잖아. 누르시는 순간 네. 여러분의 웹캠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해킹 기술인데요. 예. 이 공공 와이파이처럼 위장을 해서 투숙객들이 그 와이파이를 클릭하게 하는 순간 이 컴퓨터 자체가 해킹이 돼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럼 호텔에서 이제 혼자 있거나 이럴 때 뭐 네.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 사생활을 그대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무섭다. 그래서 돈 안 들고 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아. 그러한 방법이라서 카메라에.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실제로 이걸로 가-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 법한 사람이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주커버그잖아요. 네. 근데 그 주커버그가 업무를 보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노트북 컴퓨터의 웹캠 자리에 네. 테이프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스티커를 가리는 거기도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뭔가 경종을 울려주면서 수상한 링크 같은 건 열지 말아야지. 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방지책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삶 곳곳에 카메라가 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네. 하나는 야구 얘기할 때, 아. 또 하나는 기술 얘기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주위에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휙 지나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편익성과 또 약간 위험성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냐에 따라서 크게 달려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 All eyes on you. 카메라다. CCTV. 사람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속도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이제 예사롭지가 이제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인류가 정말 붕괴가 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생명 중에 99%가 멸종이 됐어요.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자기의 그런 생명력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이건 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이 경험을 하게 될 그래서 이건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갖다 짓밟아버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